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오늘은 바로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레이저라는 브랜드의 키보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레이저란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은 여기 위쪽에 있으니 이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이저의 베스트셀링 키보드이자 가장 최근에 출시한 키보드 블랙위도우 V3 프로 무선 게이밍 키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블랙위도우 아닙니다. 레이저의 대표 키보드로는 두 개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랙위도우 시리즈고 하나는 헌츠맨 시리즈입니다. 이전 블랙위도우는 키가 하우징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블랙위도우 V3부터는 밖으로 키가 노출되어 있는 빅키 타입으로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외형으로는 헌츠맨이나 블랙위도우나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무슨 차이냐? 헌츠맨은 옵티컬 스위치라는 광축을 사용하였고 블랙위도우는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한 스위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스위치는 컬러별로 스펙과 누르는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성향만 말씀드리면 옵티컬 스위치가 조금 더 키압과 동작 지점이 낮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키보드를 손가락으로 누를 때 들어가는 힘이 더 적고 키를 눌렀을 때 키가 입력되는 지점이 낮아서 살짝만 눌러도 키가 입력되는 의미입니다. 다만 스위치별로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차이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블랙위도우 V3 프로 그 중에서도 그린 스위치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은 그린 스위치와 옐로우 스위치 두 개의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풀사이즈 키보드라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구성은 본체, 케이블, 암레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제품군 중에서 프로가 붙는 제품들은 모두 무선 제품들입니다. 블랙샤크 V2 프로, 데스헤더 V2 프로. 아마 앞으로 나올 많은 제품들이 무선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이저 키보드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거든요. 키보드가 너무 가벼우면은 뭐랄까 안정감이 좀 떨어지고 키를 쳤을 때 키보드 전체가 울리는 통울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레이저 키보드들에서는 이런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 블랙위도우 V3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내장 배터리의 무게가 포함돼서 그런지 1.42kg으로 여태까지 나온 레이저 키보드 치고는 무거운 편입니다. 통울림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부 개선되었는데 뒷부분에 타건감과 관련한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은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있고 후면은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의 레이저 로고는 블랙위도우 시리즈만의 시그니처인데 이번에는 불투명 플라스틱으로 로고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쉽네요. 좌측에는 USB 2.4기가 연결, 오프,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스위치가 있고 그 위에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마우스는 왜 C 타입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상단에는 미디어 키, 재생 앞뒤 버튼과 볼륨, 다이얼, 음소거 키가 있습니다. 키감은 좀 아쉽네요. 뒷면에 이렇게 USB 리시버를 보관하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리시버가 들어있습니다. 무선 제품을 여러 개 내기 시작하면서 리시버에 제품명을 이렇게 인쇄해두는 센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키캡이 ABS 이중 사출 키캡이라고 하는데 레이저 키보드, 특히 검은색 키보드의 ABS 키캡은 좀 이렇게 맨질맨질한 재질에 얼룩이 잘 묻는 편이라서 블랙위도우 V3 프로에 적용된 이중 사출 ABS 키캡은 PBT 키캡처럼 텍스처가 살짝 거친 느낌이 있으면서도 유분감도 잘 안 묻고 키캡의 질감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LED 투과가 좀 흐릿하게 인쇄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PBT 키캡이 최고예요. 5개의 표시등이 있는데 캡스락, 넘락, 스크롤락, 매크로, 게임 모드입니다. 팜레스트는 블랙위도우 V3 프로 전용으로 높이도 괜찮고 푹신한 것도 괜찮은데 헌츠맨 엘리트나 기존 레이저 제품들처럼 자석으로 고정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얹혀두는 방식이에요. 헌츠맨 엘리트는 팜레스트에 LED까지 넣어줬는데 플래그십 모델인데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 아쉽네요. 이제 전원을 켜고 몇 가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USB-C 케이블을 연결하면 빨갛게 점등되면서 충전이 됩니다. 스위치를 가운데에 두고 케이블을 PC에 연결하면 바로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USB 케이블을 PC에 연결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컴퓨터와 연결된 키보드가 제일 우선으로 작동을 하고 그때는 2.4나 블루투스로 놔도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USB 케이블을 분리를 해야 2.4나 블루투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블루투스에 두면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최대 3개까지 연결 가능해서 총 5개의 장비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로 체크를 하고 펑션 1을 누르면 LED가 1개가 점등이 되고 이때 페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 2, 펑션 3을 누르면 두 번째, 세 번째로 페어링할 수 있고요. 펑션 1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등록된 기기는 삭제됩니다. 참 쉽죠?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태블릿에 연결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접속 속도도 괜찮아서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 블루투스로 PC에 연결해서
따라서 일상적인 사용이나 가벼운 게임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블루투스 옵션은 꽤나 좋은 선택입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해도 시냅스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명, 키 설정을 시냅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블루투스가 필수 불가결인 것이 배터리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블루투스로 조명을 끄고 사용 시 최대 192시간 2.4GHz USB 동글로 조명 최대 시 15시간 사용으로 블루투스와 USB 동글의 사용 여부, RGB LED의 사용 여부가 배터리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키보드에 불이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몹쓸 짓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조명은 50%로 켜놓고 평소에는 블루투스로 사용하고 게임 시에만 USB 동글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본 바 블루투스 4시간, USB 2시간 정도로 3일 반 정도를 사용했고 아주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절충한 사용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 성능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는 키보드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 조명 설정, 매크로 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이저 기계식 그린 스위치는 체리 청축과 유사한 찰칵하는 클리키한 키감입니다. 소음은 제법 있는 편이어서 사무실에서는 쓰면은 욕 많이 먹습니다. 조심하세요. 키압은 50g에 동작 지점은 1.9mm로 레이저에서는 가장 무거운 키압이고 동작 지점도 가장 깊습니다. 찰칵하고 걸리는 느낌이 찰지고 리드미컬하게 치는 맛이 있습니다. 다만 오래 타고 나면 손의 피로도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키보드 축도 모두가 다 좋아하는 한 가지의 속성이 있었다면은 그 축 하나만 다 썼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 수십 개의 축이 있는 것처럼 저마다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레이저의 키보드가 대체적으로 중량이 가벼운 편이라 통울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블랙위도우 V3 프로의 경우 중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울림은 이전 제품들에 비해서 줄었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그린 스위치는 찰칵하면서 진동이 생기는 스위치이기도 하고 중량으로 인한 통울림이 줄어든 것이지 진동을 줄이기 위한 흡음 처리는 좀 아쉽습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의 통울림은 있다는 얘기겠죠. 그것보다 문제는 철심에 윤활이 안 되어 있어서 철심 소리가 심하게 들립니다. V3 유선 버전의 경우는 철심 없이 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오히려 스페이스바만 보면 훨씬 저렴한 유선 버전의 V3가 더 나아요. 블랙위도우 V3 프로의 가격은 31만원으로 현재 레이저 키보드들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프로라는 네이밍이 붙었을 때는 무선뿐 아니라 그만큼 기대하는 바도 클 텐데 그 가격이라는 가치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도 안 바라니까 윤활만이라도 잘 돼서 찰진 키감만 보여준다면 그래도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키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여러 개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레이저 안에서는 또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하고요. 아마 헌츠맨 프로 시리즈도 나오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살림에 맥북을 다 샀습니다. M1 맥북 프로, 맥북 에어, 맥 미니까지. 다음에 천천히 영상을 풀어볼게요.